두 번째 영상입니다. 민간 위탁 94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법률에 규정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정부가 아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서 그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 위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이제 보통 기업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94쪽의 맨 아래줄 읽습니다. 민간 위탁은 공공 서비스를 외부 계약을 맺습니다. 정부와 어떤 특정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와 또는 개인과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95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정부 기능의 시장성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 민간 위탁은 너무나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어쩌다 저쩌다 얘기는 이미 시대가 완전히 지나간 거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특히 사회복지를 비롯한 청소, 이제 청소 대행업체, 그 다음에 이제 오폐수를 수거해가는 정화조에 관련된 업체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청년들 관련해서는 이제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전부 민간 위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내가 혼자 공무원인데 내가 이거를 전부 다 혼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전문성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자,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공직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군가, 찾아서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서비스는 기업 또는 개인이 좀 해봐라. 이거예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95쪽에 이런 겁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행정관리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 기능의 집행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기관, 기업이라든가 개인 어떤 단체에다가 정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도 아동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6쪽에 이런 겁니다. 96쪽에 중간에 보면은 1980년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부분이에요. 1980년대 서구, 서양에서는 정부 실패에 따른 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민간 위탁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적어두셔야 될 단어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은 굳이 정부가 해야 될 게 아닌 것은 민간으로 넘겨라. 자, 그래서 민간 영역과 정부가 특정한 영역을 두고 계약을 해서 이거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50년 전부터 얘기한 거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96쪽의 맨 아래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설치 지원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제가 아마 강의 자료에 적어 놨을 텐데, 청년센터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무래도 강의를 듣는 분들의 어떤 주 연령대가 이제 청년이라고 보고, 청년에 대한 청년센터, 무슨 청년센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면 50 플러스 50세 이상의 은퇴를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는 직업을 중개 알선하는 것들이요. 전부 사회정책적 접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7쪽의 맨 아래줄입니다. 자, 첫째,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은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두 정부가 일정한 공고, 이런 서비스를 해줄 기관을 찾습니다라고 보통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또는 이제 단위가 좀 크면 이 조달청이라는 정부 중앙부처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 공고를 하고 그걸 이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기업이 할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 또는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의 입찰 관련된, 계약 관련된 심사를 거쳐서 보통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요 서비스는 우리 동네에서 한번 책임지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네의 서비스들은 민간 위탁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98쪽입니다. 자, 수요자 중심의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권, 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바우처라고 합니다. 자, 도저히 나는 바우처 이용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쿠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5번 쓸 수 있는 쿠폰, 뭐 우리가 기프티콘이라고 해서 뭐 만 원을 담아놓은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면은 차감되는 형식, 전부 다 바우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개인이 자, 특정한 서비스를 본인이 찾아가서 자, 이용을 하고 결제를 하면 차감되는 시스템. 대한민국은 전자바우처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장애인,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뭐 가사 돌봄 온갖 게 전부 자, 카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개인이 나는 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바우처에 있는 것만 나는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간 위탁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전자 바우처까지 이제 얘기를 다 드린 거고, 이미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이 전자 바우처가 뭐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그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돈을 어떻게 뭐 중간에 뭐 빼먹거나 횡령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 순간 뭐 어디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결제됐다는 게 100% 이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9쪽에 이제 이 공동 생산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자원봉사하고 자조활동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자조활동이라는 거는 그 동네마다 이렇게 어떤 그 동네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협의회, 무슨 뭐 단체, 무슨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조활동이 그 동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자 VMS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원봉사 시간 등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고, 자원봉사를 따로 모집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를 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얘기할 게 없고요. 자, 자조활동이라는 거는 그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구청이라든가 시청, 군청에 이제 그 서로 합의를 하면은 그 뭐 나는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어떤 동네 아이를 돌보겠다. 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재활용, 우리가 뭐 우유팩을 이렇게 씻어서 말리는 그런 재활용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해서 나름대로 자, 정부의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행사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하는데 수월하도록 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보면은 이제 11월 달에 김장 담그는 거 있어요. 동네마다 김장 다 하거든요. 김장 담그는 것도 자조활동이고요. 상당히 큰 자조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여름에 복날, 뭐 중복, 초복, 말복 이럴 때요. 자, 이럴 때 삼계탕을 끓여서 좀 대접을 한다. 저희 동네도 하고 있고 거의 대체로 다 해요. 전국마다요. 자,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 또는 자조 모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엄격한 의미의 민간 위탁은 아닌데, 그럼 이분들 아니면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 영역은 이게 잘 돌아간다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민간 위탁에 대한 99쪽까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